자, 반도체 종목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대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급락 이후에 반등이 빨랐던 전공정 쪽 대표 종목 유진테크 볼게요. 자, 유진테크가 빨리 들어올리나 싶다가 오늘 낙폭이 아주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10%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 김새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유진테크 하반기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전공정 반도체 이쪽으로 주목을 해봐야지 이런 분위기와 함께 가파르게 올랐다가 네. 오늘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45,400원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행복주신님께서는 일단 48,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10%로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내려간 이 시점에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혹시 추가 매수 매물 구간인가요? 이런 질문인데요. 자, 45,400원 여기서 매수를 할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으니 약간 더 기다렸다가 매수 준비를 할지 아니면 매수가 급물인 건지 이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유진테크 오늘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된 궁금하시죠? 코멘트도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유진테크입니다.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유진테크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 매수도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어떤 지점을 구분해야 되냐면 지금의 하락이 예를 들어 시장의 하락으로 인한 하락인지 또는 섹터 단위의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인지 또는 개별 종목의 악재가 발생해서 하락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유진테크에 지금 악재가 있나요? 없죠. 유진테크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시장에서 실망감 매물이 반도체 단에서 무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유진테크뿐 아니고 거의 모든 반도체가 내리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엔비디아만큼 상승해준 종목도 없고 그리고 최근에 잘 버텨준 종목도 없고 내려가는 와중에 더 세게 내려가는 거라서 좀 억울한 반도체이기도 한데 자, 우선은 이런 측면에서 분류가 되었다라면 유진테크 자체에 종목에 문제가 있는가를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 우선적으로는 다행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앞으로 유진테크가 괜찮아질 측면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하락의 출발점인가를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거는 사실 제가 이 8월 초, 7월부터 해서 저 HBM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실적 베이스이기 때문에 다소 탄력 있게 회복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고 모멘텀을 같이 해서 올라갔던 HBM 단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실제로 회복이 더디죠. 그리고 내려갈 땐 같이 내려가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점만 계속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7월에 2차 전지를 봤을 때 비슷한 흐름이 나왔는데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HBM 단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다라고 보고요. 근데 유진테크는 우리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HBM 자체가 D램을 쌓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HBM에 포함되어져 있는 종목군들은 다 후공정입니다. 그럼 전공정 종목들은 어떤가를 봐야 되는데 전공정은 반도체가 내려가니까 같이 내려가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HBM 단 종목들 올라갈 때 같이 한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번에 반도체의 전반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의 전반적인 매물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전공정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레거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레거시 단이라든지 전공정 단은 지금 반도체 매출이 점점 못 지키고 있어요. 특히 이제 디램이나 낸드처럼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계속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라오는 순간이 올 겁니다. 반도체는 지금 종류가 굉장히 많죠. 제가 오늘은 이야기 안 드렸지만 후공정단에는 또 CXL 관련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쪽은 조심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공정 그리고 레거시 쪽은 이번 하락이 나오고부터 다음 반도체의 반등에서는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의 대응은 당연히 추가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가격대도 어느 정도 매력은 있습니다만은 이걸 제가 단정지어서 오늘 무조건 반등 오늘 하락하고 내일부터 반등 쭉쭉쭉 나올 겁니다는 그건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만 하락 이후에 반등뷰가 발생할 가능성이 유진테크가 주도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눠서 사면 됩니다.
저는 구간을 2개 정도로 잡아드릴게요. 이 45,000원에서 4만원 되는 구간까지 하방을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할 금액을 사이에서 천천히 담아가는 겁니다. 하락할 때. 생각보다 하락이 별로 안 와요. 그러면 많이 못 사는 거긴 합니다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다소 안정적인 대응을 했을 때 유진테크는 수익화를 하기가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랬을 때 일단 지금 실적치는 추정치긴 합니다만은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 이때부터 전반적인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레거시 그리고 전공정단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그럼 기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될 수 있겠구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투자 스타일이 단기인지 스윙인지 또는 중장기로 끌고 가는지에 따라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략 자체는 이 정도 구간에서 대응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 대응하면 유진테크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살펴드렸습니다. 네. 정말 반도체에 대한 걱정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죠. 특히 유진테크 기대감이 컸다가 오늘 유난히 좀 밀리다 보니까 그쵸. 더 걱정이 드셨을 텐데 이 종목 잘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시고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진테크 오늘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